안녕하십니까. 은퇴가서 인사드립니다.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볼까요? 재밌는 질문인데요. 제가 아소실 적에 사교 댄스를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만약 사교 댄스를 배운다면 1000명의 여성과 춤을 추는 것이 좋을까요? 아니면 한 사람의 여성과만 춤을 추는 것이 좋을까요? 아마 지금도 의견이 갈릴 것입니다. 당연히 춤이 맞는 사람하고만 춤춰야지. 아니, 사교 댄스는 여러 사람과 춰야 배우는 거지. 뭐 둘 다 나름의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, 연애 얘기도 아니고 바람 얘기도 아니에요. 인생 이야기입니다. 왜 사교 댄스를 오래 배운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? 많은 사람과 춤출수록 사람이 보인다. 그리고 실력이 는다.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보시면 노후를 훨씬 즐겁게 사는 방법을 발견하시게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, 사교 댄스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.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. 사교 댄스를 배우면 춤만 배운 줄 알아요. 하지만 진짜 배우는 것은 스텝도 있지만 자신감이에요. 제가 처음 사교 댄스를 배우러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요. 댄스 교습소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심장이 콩닥콩닥 뛰던지 마치 첫 출근하는 신입사원 같았어요.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. 다들 너무 잘 추는데 나는 민폐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. 구석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. 그때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. 처음 오셨죠? 예, 괜찮습니다.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. 그 한마디에 긴장이 절반은 풀렸어요. 첫 곡을 제가 배우면서 스텝을 밟는데 발을 4번이나 밟았어요. 그래서 어떡합니까? 죄송합니다. 그랬더니 괜찮대요. 두 번째도 또 5번을 또 밟았네요. 또 죄송했습니다.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상대방은 웃고 있었어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웃는 것은 아니었겠죠. 맨 처음 배우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. 정말 그래도 이렇게 배우면서 친절하게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 후 저는 배우고 나서 100명 그리고 200명 아니 500명과 춤을 추다 보니 어느 순간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도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. 특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발전적이 되었다고 할까요? 그래서 뭐 춤이 저를 바꾼 것도 있지만 춤을 추면서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부대끼다 보니 제가 또 바뀌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사교 댄스는 춤을 배우는 운동일 뿐 아니라 사람을 배우는 또 학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는 1000명과 춤추면 1000가지 성격을 만난다. 춤추다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. 음악이 시작되기도 전에 오늘은 어떤 곡인가요? 이게 뭔가요? 지루박입니까? 트로트입니까? 브루스입니까? 하면서 먼저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초보니까요. 반대로 인사도 안 하고 춤만 추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입 다물고. 근데 실력이 엄청난데도 초보자에게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하는 분도 계시고, 실력은 별로인데 자존심은 뭐 너무 자존심이 세가지고 무슨 챔피언급입니다. 이런 사람도 있어요.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제가 초보일 때 콜라텍 일명 무도장에 가서 어떤 여성분과 춤을 추는데 계속 박자를 놓친 거예요.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자꾸 빨개지고 창피해지더라고요. 순간 상대 여성분이 음악이 시작된 지 2분도 안 됐어요. 손 확 부딪혀버리더라고요. 그 이후 계속 10명의 여성에게 속된 말로 뺀치를 맞아버렸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더라고요. 그런데 어느 한 분이 정말 제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오늘은 춤을 배우러 왔지 시험 보러 온 거 아닙니다. 당연히 시험 보러 온 사람은 틀려야 되죠. 지적을 안 하시고 편하게 스텝을 밟아보러 오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날 많이 고마웠었는데요. 그리고 그때 제가 그 한마디 그분의 말씀 때문에 표정이 환해졌어요. 반대로 조금 틀렸다고 얼굴을 찌푸린 사람, 이런 사람은 아무리 춤을 잘 춰도 다시는 같이 추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결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춤 실력이 아니라 인품이라는 것입니다. 세 번째, 중요합니다. 한 사람과만 춤추면 실력이 늘지 않는다. 맞죠? 처음에는 저도 그렇습니다. 어느 한 사람하고 추면 편한데, 왜냐하면 박자도 알고 습관도 알고 동선을 알기 때문이에요. 언제 이렇게 몸을 돌리는지.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낯선 분과 춤을 추는데 모든 것이 달랐어요. 걸음도 스텝도 달라, 리듬도 다르고 손의 힘도 다르고 회전하는 속도, 모든 게 달랐습니다. 처음엔 당황했어요. 하지만 그때 실력이 늘기 시작했다 하더군요. 그래서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서는 편안하지만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. 조금 불편한 환경에서 비로소 성장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여러분 은퇴 후도 마찬가지입니다.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장소를 가야
정신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젊어지는 겁니다. 네 번째로는 천명과 춤춘다고 해서 천명과 바람을 피느냐? 아닙니다.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겨요.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물어요. 사교 댄스 배우면 여성들 손 많이 잡겠네. 재미 많이 보겠어. 이렇게 참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. 비아냥거리기도 하고. 근데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뭐 1000명 아니고 뭐 10,000명의 뭐 여성과 춤을 춘다고 해서 바람이 나는 것이냐?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춤도 추는 사람의 마음이죠. 뭐 바람이 나는 것은 뭐 춤만 춘다고 바람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여러분 제가 한번 손뼉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손과 손이 마주쳤죠. 남녀가 눈이 맞아야 바람도 나는 거 아닙니까? 뭐 춤을 춘다고 해서 다 눈이 맞는 건 아니겠죠. 그래서 손을 잡지만 선을 넘지는 않는 겁니다. 오히려 예의를 모르는 사람은 금방 소문이 나요. 바람둥이다 이런 소문 나면 확 쫙 퍼지죠. 그 분야에서. 그래서 반대로 배려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습니다. 그래서 사교 댄스는 기술보다 인성이 더 중요하죠. 다섯 번째는 사교 댄스는 외로움을 치료하는 최고의 이게 치료제다. 취미다. 제가 아는 한 형님이 계셨는데 퇴직하고 한 2년 동안 거의 바깥 출입을 잘 안 했어요. 집에서만 지냈습니다. 뭐 아침 드시고 뭐 텔레비전 보고 뭐 또 낮잠 주무시고 또 텔레비전 뭐 그다음에 컴퓨터 보고 게임 보고 어느 날 만나보니까 이 형님이 얼굴도 좀 반쪽이고 말수도 절반으로 줄고 왠지 느낌이 우울증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형님 이번 기회에 사교 댄스 한번 배우시죠 하고 사교 댄스 교습소로 모시고 갔고 못한다고 계속 그랬는데 제가 그 형님을 위해서 그 교습비까지 제가 대주면서 꼭 배워주세요. 형님 우울증 오는 것보다 낫잖아. 그래가지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. 이걸 웬걸요 근데 6개월이 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. 180도 바뀌었습니다. 표정이 밝아졌고요. 밖에 출입 잘 하시고 새로운 파트너들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. 형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. 진작 춤을 배울 걸 왜 이제 배웠나 몰라 라는 말씀 하셨습니다. 인생을 좀 다 배우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.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. 여섯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1000명과 춤추면 겸손해진다. 그렇죠. 춤을 조금 배우고 내가 좀 이 정도면 잘 추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을 하게 돼요. 그런데 여러 사람과 춤을 추잖아요. 그럼 달라집니다. 제가 아는 한 지인분이 춤을 한 5년 정도 됐어요. 춤세계에서. 춤을 잘 춥니다. 근데 이분이 진짜 프로를 진짜 만난 거예요. 프로를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전국대회 출신이에요. 입상까지 하신 분인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분을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.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수준이 아니에요. 이미 그분은 프로예요.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깨달은 거죠. 내가 괜히 그냥 주름 잡았다고,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진짜 뭐 이런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무림 세계에는 이제 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고수를 몰라봤다는 것이죠. 그래서 정말 아직 갈 길이 멀다. 춤의 세계는 거기 멀고도 험하다. 이런 말씀하시면 좀 깨달았다고 말씀하십니다. 그런 마음이 사람을 계속 배우게 하죠. 그래서 우리가 은퇴후 의외에도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걸 착각에 빠진 사람입니다. 여러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. 위험합니다.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일곱 번째, 결국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다. 1000명이냐 1명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, 핵심은 몇 명과 춤을 췄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나와 다시 춤추고 싶어 하느냐입니다.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배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파트너가 있죠. 반대로 춤은 최고인데 인성이 부족해요. 자만심에 가득 차 있고 건방지게 행동합니다.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손절하죠. 피하게 됩니다. 결국 우리 인생도 같죠. 은퇴 후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돈도 직함도 아니에요. 사람입니다. 사람을 얻는 것, 이것이 노후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길입니다.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. 1000명의 여성과 춤을 추는 것이 좋을까요? 아니면 한 사람과만 춤을 추는 것이 좋을까요? 제 대답은 분명합니다. 사교 댄스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춤을 추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여성의 숫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호흡을 맞추며 배려와 존중을 배우기 때문이고 인생을 배우기 때문입니다. 많은 사람과 춤을 추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여유로워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했습니다. 결국 사교 댄스의 진짜 목적은 춤을 잘 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면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.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스텝만 배우지 마십시오. 사람 배우시고요. 매너 배우시고. 그것이
사교 댄스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며 은퇴 후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이유입니다. 제가 아는 선배님은 지금 70대 후반이신데 지금 현재도 무도장을 다니십니다. 부지런히 다니십니다. 건강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바람둥이냐? 결코 아닙니다. 굉장히 춤을 운동 삼아 그리고 본인의 어떤 외롭고 공허한 부분들을 또 달래기 위해서도 이 춤을 춥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춤에 대한 생각을 가진 그런 선배님을 보면서 저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 더욱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은퇴의 가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